네, 오늘 연수는요, 제가 똑똑수학 탐험대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하는 방법, 교사 회원 가입은 뭐 그냥 선생님들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가입을 못했을 때 선생님께서 일괄로 가입해 주시는 방법 보고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로 한번 또 일괄 가입하는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아이들이 아이디와 비번 없이도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잠시 갖고요. 회원 가입도 하시고 또 저희 반 둘러보시는 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능 소개 수업 활용은 저 다음으로 2부 순서로 이득의 부장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똑똑수학 탐험대는 어떤 것인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등 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이다. 교육부에서 굉장히 한 7, 8년 전부터 야심차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제 이 추진 배경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등한 학생들의 출발선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기초 수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육부가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구현하겠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인 개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 제공,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학생들 개별, 아이들이 결손된 부분이 각각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맞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처방해서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걸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런 학생들이 소외됨 없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펼치겠다는 게 이 추진 배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건 1학년과 2학년만 서비스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학년과 2학년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3, 4학년은 지금 현재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반의 과제를 수행을 하면 퀴즈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걸 풀면 이제 그 학습 결과를 다 저장을 해요. 학습 결과 중에서 잘한 건 그냥 넘어가고 이 학생한테 계속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이 오류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고 이제 이 학생의 어려움은 무엇이다 예측하고 얘가 이런 문제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 추천, 학습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점은 아이들이 수학 교과서 내용을 게임으로 즐겁게 배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개별화된 학습을 제공하는 거. 선생님들 아이들 교실에 한 20명 내외로 있죠.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으세요? 너가 할 수 있는 건 더 풀어라, 뭐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와라 해도 이제 오는 애들 데리고 하다면 걔네만 사실 개별로 해주지 나머지 아이들은 사실 잘하고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저희가 학습지를 준다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은 개별화된 걸 다 제공을 하고 그 학생들이 그 즉시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를 바로바로 알려주고 채점도 바로바로 해주고 이거 맞았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틀렸으니까 그 수준의 문제를 또 제공하고 이런 점이 좋은 거죠. 그 다음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활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다 통합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한 활동과 학교에서 한 활동이 다 통합되어서 학생의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좋은 점은 이제 학생들한테 1:1 맞춤형 개별 수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이력이 선생님들의 사이트로 들어가면, 교사 사이트로 들어가면 다 보여요. 얘가 몇 단원의 성취가 얼만큼인지, 얘가 뭘 맞았는지, 뭘 틀렸는지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항이 아이들한테 학습지가 그냥 제공이 되는 거죠. 그 아이들한테 맞는. 그리고 제가 채점을 안 해줘도 아이들이 틀렸으면 다시 똑같은 문제를 또 풀게 되고 비슷한 문제를 또 풀게 되고 맞았으면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래서 이 똑똑수학 탐험대는 일단 게임 기반의 컨텐츠예요. 또 전체적인 스토리가 수학 탐험가 친구들과 함께 전 세계 멸종 위기 동물을 구하러 다녀요. 뭐 고릴라, 코알라, 뭐 악어, 뭐 이런 동물들을. 그게 전체적인 스토리고 이렇게 구하러 탐험 활동 내용이 뭐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게임 형식이죠. 그래서 이 게임 형식의 문제를 풀면 보석이 이렇게 획득이 돼요. 그래서 동물을 구하는 보상 체계로 구축이 돼서 이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보석이 많이 쌓여서 제가 이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또 아이템이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 푼 것에 대하여 틀린 거, 맞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학습 수준과 결손을 딱 진단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진단 분석 결과를 제시해주고 이게 인공지능 활동인데 여기에서 이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계속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 아직 질문 같은 걸 많이 써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이 똑똑수학 탐험대를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사실은 연구학교를 저희 학교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초등 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 이게 똑똑수학 탐험대의 정식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그다음에 3, 4학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걸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맡으면서 이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문 기사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비판들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너무 그냥 문제풀이만 있는 거 아니냐, 기초 연산 중심 아니냐, 뭐 원리를 이해한다거나 뭔가 좀 그 사고력을 요하는 거는 없지 않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애들 게임 중독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이제 미디어를 아이들이 너무 많이 접하는데 이것까지 또 접하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두 가지 비판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또 이 두 가지가 장점이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여기 이 편에서 좀 옹호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 연산이 굉장히 사실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 똑똑수학 탐험대의 태생 자체가 어떤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뭔가 원리를 깨우치고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스타일로 선생님이 연구하신 대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고 요건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받아들인 아이들이 어떤 애는 이걸 모르고 어떤 애는 저걸 모르고 어떤 애들은 이거 너무 쉽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이 똑똑수학 탐험대예요. 그래서 일단은 1, 2학년 보면은 기초 연산 중심이죠. 근데 이걸 하면서도 게임은 하지만 동시에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진 점이 있어요. 일단 기초 연산이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 사실 자녀분들 키워보시거나 아이들 보면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학창 시절에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기초 연산을 잘한 아이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체적인 다른 연산도 잘하게 된대요.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초 연산을 잘하는 애들이 고급 수학,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도 잘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A 학생은 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에너지와 시간이라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연산을 푸는데 한 70%,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30%의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는 학생이고 B 학생은 연산에는 한 30%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나머지 70%는 문제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딱 보실 때 선생님 어느 학생이 공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 같으세요? 누가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누가 더 수학을 재미있게 풀까요? 당연히 네, B 학생이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연산하는데 이미 진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을 생각하고 사고할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 뇌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수학 성취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연산을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일단은 수감각이 기초인데 수감각은 훈련을 통해서 향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세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가르기, 모으기 같은 걸 눈으로 많이 보고 손으로 많이 조작할수록 발달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다행이죠. 이거 수감각은 타고난 거다.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저희가 절망이에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기초 연산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연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요것들은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뇌피셜은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연수를 받았는데 좋은 교사 운동의 김중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이고요. 이분이 이 똑똑수학 탐험대 몇 년 전부터 개발하는데 주로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주축이 되셨던 분이고 현재도 요것들을 이 서비스를 서포트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급 전략을 사용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이 막 아이들이 한번 이걸 시작하면 한 10분 만에 이런 문제들을 뭐 막 50개, 100개 풀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고급 전략일까?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6개를 5개와 1개로 갈라서 제공하고 있죠. 여기는 5개와 2개. 그래서 하나 차이다.
한눈에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 그래서 빨간 거 이쪽 10개가 10이고 나머지 13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중에 요 레캔맥 요거 없이 6과 7만 해도 아이들이 5와 1, 5와 2 하니까 10과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같은 수를 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해요. 7이 14인 걸 알면 7과 8이 15인 거는 그냥 거저먹기인 거죠.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함으로 인해서. 근데 구문 같은 거는 주로 숫자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그림이 반구체물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전략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구체물이 아니라 반구체물이죠. 약간 원형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더 아이들에게 효과가 높았다고 해요. 뭐 토끼, 뭐 강아지, 뭐 쿠키 이런 거보다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연산 훈련에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한테 꾸준히 고급 연산 전략을 나도 모르게 익히게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선생님들의 많은 걱정이 부모님들의 걱정이기도 하고 게임 중독 되는 거 아니냐 애들이 너무. 근데 이제 게임 중독이란 어떤 거냐면 제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이 손상되고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게 될 때 부정적인 결과가 이렇게 있는데도 중단 못하는 거, 그게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제 게임 중독이라고 말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그 요인들이 있는데 구인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폭력성이래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게임. 두 번째는 선정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줄 때. 그 다음에 그 배틀그라운드 그런 것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통화하면 좀 이렇게 좀 선정적인 여성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으로 이렇게 보상받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이게 중독이 되는데 저희가 뭐 도박 중독 같은 거 사실 돈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이들하고 실제로 해보면 애들이 그렇게 막 만약에 이게 진짜 신나는 게임이면 애들이 이걸 하다가 제가 이제 그만 내자 하면 애들이 막 화를 내거나 막 엄청 속상해 하면서 내야 될 텐데 애들이 그렇진 않거든요. 아쉬워하긴 해요. 재밌었으니까. 하지만 그냥 뭐 낸다고 해서 애들이 막 기분이 나빠지거나 속상해 하거나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께 가정에서도 할 때도 이제 20분, 하루에 20분 이내로 해주시라고 하거나 뭐 30분 이내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정하셔서 아이들한테 또 부모님들께 가통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는 제가 이제 특별히 뭐 하는 날만 한 20분 정도 하고요. 주로는 뭐 10분, 20분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수학 수업에 즐겁게 참여한다는 거. 아이들이 수학 시간 좋아해요. 이걸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에 굉장히 몰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선생님도 혹시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세기 지금 일하는 선생님들이시니까 가르기 모으기 같은 거 할 때 구체물을 갖고 하면 재밌어 하긴 하는데 되게 여러 개 가르기 모으기 한 몇 문제까지 가능해요, 아이들이. 한 10번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좀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집중이. 계속 지속할 수가 없는 걸 느끼실 텐데, 이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가르기 모의를 굉장히 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거죠. 계속 몰입해서 하는 거죠.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다음 수학 연습량이 엄청나요. 이게 한 문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문제 푸는데 빨리 푸는 애들은 1, 2초 만에 풀고 그 다음에 좀 걸린 애들은 5초,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문제 푸는데 5초라고 하자면 1분에 아이들이 몇 문제 풀 수 있죠? 5초면 12문제 푸나요? 1분에? 네. 그러면 10분이면 120문제 푸나요? 선생님 애들 120문제 10분 안에 120문제 학습지 주시면 애들이 푸나요? 10분 동안에 한 10문제 정도 풀죠. 우리 1, 2학년의 집중도가. 그리고 그런 그림 같은 거 같이 제시하려면 학습지 양도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즉각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계속 1번부터 10번까지 다 틀리게 풀면 사실 얘는 열심히 뭘 하긴 했지만 나중에 와서 굉장히 또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들 틀렸다 하면 이제 이거는 애들이 틀려도 재밌어요. 왜냐면 게임이니까. 틀리면 또 그 다음 문제 풀면 되니까. 그리고 또 다시 또 보통 틀리고 나면 또 이제 나 안 할래 막 이렇게 되잖아요. 틀리고 나면 수학 퀴즈가 막 틀리면 그 다음에 애들 좀 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다시 또 도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즉각적으로 채점해서 내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말할 수 있으니 알게 되니까 그런 점이 좋고요. 물론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혹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헤들릿에 들어가셔서 좀 그 질의응답 좀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거 이런 거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회원가입하셔도 되고요.
PC에서 크롬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거기다가 똑똑 수학 탐험대 치셔도 되고요. 지금 컴퓨터로 바로 크롬 브라우저 여셔가지고 똑똑 수학 탐험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회원 가입하실 때 이메일을 넣으셔야 돼요. 그 이메일이 아이디거든요. 그 이메일은 공직자 메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속이시니까 센 메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PC 접속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센 메일 이제 나중에 여기 이 서버에서 선생님들께 인증하라는 메일을 보내실 것은 이제 그 메일 여셔가지고 인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똑똑 수학 탐험대를 일단 검색하시면 이 화면 다 뜨셨나요? 네, 그럼 여기 회원 가입 한번 눌러보시고 지금 보면 탐험 시작은 주황색인데 이 추천 시작은 회색이죠. 로그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회색으로 보여요. 이제 회원 가입 누르시고 선생님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선생님의 이메일을 센 메일로 넣으시고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전에 휴대폰 인증 한번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인증이에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인증하셔야 되고 이메일 넣으신 다음에 이메일 인증 한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메일 인증하시고 그럼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나중에 해야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이따가 이제 저희 반 상황도 한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회원 가입이 되고 발을 이렇게 딱 일단은 한 발 넣어놔야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로그인한 상태로 보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회원 가입하신 선생님들은 로그인도 해주시겠어요? 가입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도 똑똑 수학 탐험대를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이걸 수업이나 어떤 원격 수업이나 이런 데 아이들 교육과정에 활용을 하시려면 교사 계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학생 계정을 하나를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이렇게 제공한 게 아이들 편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야 아이들한테 안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하시는 거 조금 더 진행해 주시고요. 일단 그래도 이따 쉬는 시간 있으니까 그때 더 이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회원 가입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반 애들한테 뭘 해주려면 우리 반 애들을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학생들은요, 선생님들이 가입하신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공직자 메일이 아닌 그냥 일반 메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학부모 동의 및 인증을 통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앱에서는 가입이 안 되고 웹으로, 웹사이트로 진행해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도 PC로 가입을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애들은 선생님이 대신 가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일괄 가입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것도 한 번에 뭐 10명을 우르르 가입할 수는 없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클릭해서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학부모 동의하에 직접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에 다문화 친구가 있다거나 뭐 이래서 이제 이게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애들 한두 명 뭐 아니면 5명 이내 정도 선생님이 가입해 주시는 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때도 필요한 게 인증용 이메일 주소가 1인당 하나씩 필요해요. 아이들을 가입시키려면요. 그냥 똑똑 수학 탐험대에 가입하세요. 그래도 가입은 하세요, 다들. 왜냐면 그냥 가입하기 눌러서 선생님들 하신 것처럼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얘네들이 상경초 1학년 6반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 초대 링크, 그 밴드나 이런 거 하이클래스 초대 링크 같은 거 보내시잖아요. 생성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생성해서 보내시면 똑똑 수학 탐험대 가입과 그 다음에 반에 이렇게 우리 반 구성원 되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이 돼요. 선생님들 그 웹사이트나 앱이나 한번 가입하신 사이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열어보시면 거기 만나요, 확인해요, 알려줘요.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화면을 한번 이제 이거를 잠깐 내리고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 저도 이제 로그인한 상태고요. 아까 여기 회색이었는데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밑에 화살표가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도 만나요, 확인해요, 알려줘요. 요 세 가지 메인 메뉴예요. 만나요, 확인해요, 알려줘요. 요 세 가지가 있거나 이쪽에 여기 옆에 더보기 있죠. 선세개, 와플 메뉴라고도 부르던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도 만나요, 확인해요, 알려줘요가 있어요. 요걸로 주로 합니다. 여기서 만나요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또 위에 어차피 만나요, 확인해요, 알려줘요. 요 세 가지예요. 이제 만나요에서 보면 하위 메뉴가 수업하기, 진단하기, 학생 관리인데요. 이제 수업하는 건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해볼 때 쓰는 방법이고요. 진단하기는 이제 아이들이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할 수 있게 문제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관리는 이제 학생들의 이메일 아이디가 뭔지 알아보고 아이들 비번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로그아웃 시키거나 아니면 뭐 반에서 얘가 뭐 전학간 친구라서 필요 없거나 아니면 우리 반이 아닌데 어떻게 하게 됐다 그러면 그런 친구 빼는 거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수업하기가 기본으로 이렇게 열려 있어요. 학생 관리로 가겠습니다. 맞나요? 밑에 수업하기 진단하기 학생 관리. 학생 관리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초대 링크 생성이라고 보이시나요? 요걸 쓸 거예요. 저희 반 학생이 23명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 반 아이들 가입한 아이들 가입 날짜와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한 이메일 주소와 이름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아이들 비밀번호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부모님이 가입하셨으니까 안 바꾸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번호 수정은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학급 초대장, 학생들을 우리 학급으로 초대하기 위한 초대 링크예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이제 링크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여기. 그럼 요거를 링크를 복사하셔서 요거를 우리 반 SNS나 뭐 하이클래스나 뭐 밴드나 뭐 이알림이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 요거를 복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보냈는지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맞나요? 학생관리, 학급 초대장, 링크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건 밴드에다가 올렸던 거거든요. 이제 알림장 중에 똑똑 수학탐험대 가입 및 학급 구성원 되기. 그러니까 가입만 하라 그러면 학급 구성원 되기를 까먹으세요. 그래가지고 학급 구성원 되기를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복사한 초대 링크고요. 이건 30일까지만 유효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입생한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새로 생성하셔서 유효기간 지날 수 있었으니까 새로 생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맞나요? 학생관리 학급 초대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알림장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내실 때 교육부 학부모 안내 영상이나 한국과학창의재단 학부모 안내 영상을 같이 보여주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취지를 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긴 말 없이 요거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같이 그 교재에도 넣어놨는데요. 알려줘요가 가운데 있었죠. 그 알려줘요 공지사항에 이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걸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저는 그냥 사실 이거 유튜브에서 똑똑수학탐험대 검색한 다음에 교육부 안내 영상, 한국과학창의재단 영상 요거를 검색해서 이제 여기다가 붙여 넣은 거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에 뭐라고 그 하청은 아니지만 뭐라고 하죠? 의뢰를 받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잘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맞나요? 수업하기 우리 반 학생 관리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반 학생들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반 애들 요거 가입하는데 얼마 걸렸냐면 저희 반 20 몇 명 가입하는데 그냥 제가 주말 과제로 내줬거든요. 주말 과제로 금요일 날 써서 보내줬더니 주말에 막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주말에 가입을 한 20명 정도 하시고 월요일에 한 번 정도 하셔서 한 명 빼고 다 가입을 했더라고요. 한 2명 빼고 가입을 안 해, 2명 정도.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따로 메시지를 드렸더니, 한 분은, 아유,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아유, 죄송할 건 아니시라고 답장을 보내서 한 분 하셨고, 한 분은 보냈는데도 계속, 저 가입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말씀드렸더니, 가입을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했는데요. 그러시길래 학급 구성원 되시기를 안 한 것 같다고. 그때 알려드렸더니, 그 다시 링크를 보내드렸더니, 예, 그때 학급 구성원 되기를 그때 하신 거예요. 가입을 해도 학급 구성원 되기를 안 하면, 저희 반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안 하는 친구들은 이거 학생 일과에 가입을 해야 돼요. 저희 학교는 아이들이 그냥 좀 이렇게 되게 안정적인 환경인 것 같아요. 가정 환경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거 다, 이제 일주일 만에 다 해주셨는데 혹시 다문화 학생이 있거나 또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시거나 또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얘네를 빼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는 방법은요. 여기 보면 안나요에서 아까 수업하기 진단하기 학생관리, 이 학생관리에서 연주색 학생 일괄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제 좀 이따 같이 한번 이거 보시고 좀 이따 같이 한번 해서 가짜 학생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 선생님 사용하시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하시려면 학생 번호, 여기다 학생 번호 넣으시면 돼요. 선생님, 만약 우리 반이 21명이다. 그럼 한 넉넉하게 25번이나 26번으로 하나 넣으시고 학생 이름은 제가 막 심은아, 심심해 막 이런 걸로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넣고 이메일은요. 선생님 따로 가지고 계시는 뭐 쌤메일 말고 네이버 같은 걸로 뭐 하시거나 네, 이거는 비밀이긴 한데 그냥 이메일 형식에만 맞으면 없는 이메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막 AEIOU 한 다음에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런 거 해도 예,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메일 인증이 없이 그냥 바로 가입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0자리 이상의 영문 숫자니까 이것도 까먹지 않으실 걸로 10자리 이상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아까 보셨죠? 근데 선생님들 그 학생 관리에서 비밀번호 변경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까먹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요. 이 동의서는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인쇄 이렇게 하셔가지고 집에 아이들한테 보내주시고 이제 부모님이 여기다가 내용 넣으신 다음에 사인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이 스캔하셔가지고 여기에 첨부해서 하시면 그 즉시 가입이 완료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써서 보내줄 학생이면 아마도 예, 가입이 됐을 것 같아서 영 안 되시면 이제 요거 전화하시는 거죠. 학부모님께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 누구가 이거 못 해가지고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걸 할 수가 없다 해서 제가 대신 가입하려고 해요 하고 뭐 문자 같은 걸 남겨놓으시든지 통화 녹음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또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하신 다음에 선생님께서 대신 사인해 주시고 동의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만나요 들어가는 방법은 요 앞을 아이콘으로 하시거나 쭉 내리셔서 만나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만나요 먼저 여신 다음에 요건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요거 이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우리 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학생 관리였죠. 학생 관리. 그 다음에 연두색 버튼 학생 일괄 가입. 네,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한번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많이 했지만 또 하죠 뭐. 30번. 선생님 지금 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이거 학생 계정 선생님이 실험 테스트용으로 만드시면 되니까 지금 그냥 해주세요, 선생님. 다 지금 학생 번호 넣으시고 이름은 아무거나 심연습으로 하고 이메일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이메일 형식만 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선생님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니까 하나 아무 닷컴으로 네이버나 뭐 지메일이나 하시고 비밀번호도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변경 가능하니까 9번 한 다음에 알파벳 하나 넣으라고 했으니까 A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서 첨부하셔야 되잖아요. 네, 잠깐 내리시고 동의서를 다운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리시고 동의서는요 어디에 있냐면 선생님 알려줘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만나요 확인해요 알려줘요. 자료실 여기 알려줘요 메뉴에는요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학습지원센터 자료실이 당연히 있겠죠. 자료실 클릭하시면 일괄 가입 시 동의서인데 2번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셔서 얘를 또 한번 클릭하시면 한글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됐을 거예요. 얘를 열겠습니다. 한글 파일을 여신 다음에 선생님들 다 여시겠어요? 지금 다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신 다음에 오늘 PDF 만들어서 첨부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테스트하실 학생 계정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래도 조금 약간 양심껏 빈 거는 좀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위임 받는 자 교사 선생님 성함 하나 정도만 써주시고 학교 그냥 상경교 2개만 쓸까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다가 원래 이거 인쇄한 다음에 내용 다 입력을 해가지고 스캔해서 PDF로 떠야 되지만 이렇게까지만 오늘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까지 선생님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 파일에서 한글 그 파일 누르시고 지금 이거 다 아시죠? PDF로 저장하기. 네. 저는 이제 쉽게 찾기 쉽게 선생님 아무데나 뭐가 너무 많네요. 바탕화면에 자 저는 그냥 일괄 가입 다 지우고 위임장 이걸로 해서 저는 일단 저장할게요. 저장하신 다음에 얘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네, 지금 진행 중인가 봅니다. 그다음 다시 이제 요 화면을 다시 열겠습니다. 네, 다시 여셔가지고 아까 동의서 첨부하기 이거 못했잖아요. 지금 첨부할게요. 아이고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됐나 봅니다. 네, 여기서 찾아보기 누르셔서 저장하신 곳을 찾아가셔서 바탕화면에 네, 이제 PDF가 완성됐다고 또 이걸 보여주네요. PDF는 닫아도 되고 여기에서 여기 아까 제가 오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6월 30일에 만든 거 요거 해서 열기 첨부가 됐잖아요. 네, 첨부 누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시고 가입 완료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학생, 또 세 번째 학생 이렇게 한 번에 쭈루룩 만든 다음에 가입 완료 누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 보면 이메일이 똑같은 이메일 넣으면 두 번째 학생은 가입이 안 돼요. 이메일이 똑같은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로 만드시던지 아니면 진짜 이메일을 부모님한테 받으셔서 하시면 좋은데, 네, 그 좀 어렵죠. 이렇게 해서 가입 완료 누르시면 심연습 학생이 저희 반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어디로 들어가는지 학생 확인할 수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나요에서 심연습 학생이 이제 저희 반에 들어왔는지 여기 수업하기에서 쭉 내려보면 뭐 학생 관리에서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보셔도 돼요. 저희 반 학생들이고요. 여기 심연습 학생 새로 생겼죠. 선생님 아마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선생님은 선생님 한 명 있을 거고 학생회는 방금 전에 새로 만든 계정 그 친구 하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PC에서는 선생님 걸로 로그인 하시고 내가 해놓은 게 우리 학생, 심연습 학생한테는 어떻게 보일지는 폰이나 네, 태블릿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뭐냐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선생님 1학년 애들이 로그인을 어떻게 하나요? 방금 전에 아까 우리 계정 만들 때 이메일이 계정이고, 아이디고, 비번은 10자리였잖아요. 영어랑 숫자랑 섞어가지고 애들 그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다 와서, 선생님 제 아이디 뭐예요? 맨날 제 비밀번호 뭐예요? 6학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쉽게 하는 똑똑수학 탐험대의 가장 신박한 기능 중에 하나인 학급 비밀번호 생성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 다 들어와 계시죠? 제가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학급 비밀번호 생성? 선생님들 은행에서 그 OTP 쓰시죠? 누르면 그때 그 즉시 생성되는 비밀번호. 그거예요. 지금 6가지 요거 초대코드 생성을 누르시면 요게 생겨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제 201481이라는 걸 학생들이 누르면 아이디랑 비번 없이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혹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한번 로그인 아니면 선생님들 지금 로그아웃 한번 하시고 PC나 지금 다들 똑똑 수학탐험대 다 들어가 계시죠? 로그아웃 하신 다음에 로그아웃 하신 화면에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로그아웃 하시면 로그인하는 방법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는 방법과 학교에서 로그인이 있어요. 학교에서 로그인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럼 6자리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선생님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되시죠? 지금 그냥 로그아웃한 컴퓨터 화면 또는 스마트폰 화면 아니면 태블릿 화면 있으시면 돼요. 이거 선생님 꼭 해보세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번호를 거기다 입력해 주세요. 20148 하나를 거기다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시나요? 20148 하나. 네. 그러면 선생님들은 저희 반 학생인 것처럼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반 애들이 이름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서 아무 친구나 하나 그 이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네, 아무도 아직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로그인이 안 됐죠, 선생님들. 20148 하나 누르신 다음에 학생 이름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겠어요? 선생님,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지금 똑똑수학탐험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로그인이 있고 학교에서 로그인이 학교에서 있어요. 로그인. 학교에서 로그인해서 여기 저희 반 애들 이름이 뜰 거예요. 그쵸? 그 중에서 선생님이 얘네 중에 한 명 인척하고 그러니까 유라라는 친구는 제가 이걸 보여주시면 저희 반 교실에서 태블릿으로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20148을 누르고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이거를 로그인할 때 자기 이름만 읽을 줄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로그인이. 아이디 비번 없이 학교에서 그냥.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서윤이 걸로 입장하신 분 한 분 계세요. 그죠? 누가 하셨어요? 아, 네, 정순 씨 하셨구나. 네. 지금 현지로 현지로 하셨군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자기 이름만 읽을 줄 알면 숫자를 넣고 자기 이름만 읽을 줄 알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희 반 애들이 제가 이거 보여주고 들어오는데 이미 태블릿 이제 나눠준 상태로 한 1분이면 다 해요. 1분 안에. 10초, 요즘에는 10초 안에 다 되는 것 같고, 제가 태블릿 나눠주고, 이거 전원 켜고, 제가 이거 보여주면, 이거 들어가는데, 한 2분?
2분 정도면 다 전체가 다 완료돼요. 이제 간혹 안 되는 친구는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걸 갖고 와요. 그럼 제가 탁탁탁 입력해주면 자기 이름 읽을 줄만 알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선생님들도 한번 아까 왜 비밀번호 생성 선생님 아까 한번 눌러보셨죠? 생기셨었죠? 선생님 계정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계정으로 선생님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태블릿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 번호를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똑똑 수학 탐험대 앱 실행한 다음에 학교에서 로그인만 누르고 여기다 번호 입력해서 확인 누른 다음에 자기 이름 찾아서 클릭하고 다음 누르면 로그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집에서 가정에서 로그인할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하겠죠. 그러면 그 계정과 이렇게 들어온 계정이랑 통합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활동과 집에서 한 활동이 다 같이 통합돼서 서버에 저장이 되니까 인공지능 활동이든 뭐 진단 활동이든 뭐 게임 활동이든 다 한 번에 같이 굴러가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의 단점은 22초 후 만료죠. 그래서 장점일 수도 있죠. 이 정보 보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5분 만에 새로운 계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켜놓으셔야 돼요. 애들이 만약에 5분 동안 로그인을 못했다, 아니면 뭐 하다가 빠져나왔다, 그러면 보시면 3초 후에 새로운 번호로 바뀔 거예요. 보시겠어요? 네, 만료, 선생님 아까 번호 바뀌었죠? 네, 자동으로 새 번호로 바뀌어요. 그럼 요거를 또 아이들이, 근데 약간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끝날 무렵에 로그인한 친구는, 네, 그거 막, 아까 뭐 20 어쩌고 다 끝에 쳤는데 마지막 거 못 쳤는데 이걸로 바뀌면 새로 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하시고, 저희 반 애들 걸로 들어오셨으니까 들어오신 김에 선생님들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셔도 돼요. 일단은 선생님 교과 활동으로 들어가 그 탐험 활동에서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선생님들 아이들 거 보면. 이렇게 탐험 시작, 추천 시작. 요거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구성된 활동이고요. 추천 시작은 아이들 수업 학습 결손에 맞게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활동이에요. 선생님들 탐험 시작 한번 누르셔서 교과 활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탐험 시작, 교과 활동 한 다음에 혹시 선생님들 요즘에 가르치고 계시는 단원 하고 차시 한번 클릭하셔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로그아웃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라가 지우기가 잘못해서 강유라로 클릭을 했다. 그러면 제가 로그아웃을 누르면 얘는 로그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로그아웃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요거 들어와 보시겠어요? 한 번씩 들어와 보시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